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제가 이번에 증인신문 기일을 의뢰인 분들하고 같이 다녀와서, 증인신문을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좋겠구나. 그리고 증인신문은, 아, 이런 점을 유의해야 되구나라고 한 번 더 느낀 점이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. 이제 뭐 증인신문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, 증인신문을 잘 하기 위해서는 증인신문이 뭔지, 이걸 왜 하는 건지를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. 일단, 증인신문이 뭐냐면, 그냥 단순히 그냥 사실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, 사실은 증인신문이란 판사님 앞에서 변호인이나 검사가 이 사람의 진술의 모순점을 한번 지적을 해봐라.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,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면, 어디 한번 직접 불러서 이 사람 진술이 모순된다는 점을 한번 얘기를 해봐라. 이런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사실대로 답변을 한다고 볼 수가 없고, 정말 사실 변호사님들이 증인신문을 준비를 할 때 이 사람의 진술의 모순점이나 뭐 이런 거를 파헤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, 정말 머리를 싸매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를 하고 가지 않는다면 사실 내가 유도신문에 걸려들거나 뭐 사실과 다른 것을 굉장히 말을 했다가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준비를 하고 가야 되고요.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은 가서 어떻게 진술을 해야 잘 증인신문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려 볼게요. 일단은 첫 번째로는 답변을 할 때 네, 맞습니다. 네, 아닙니다. 그리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. 이렇게 세 가지를 반드시 앞에 명시를 하고 답변을 해야 합니다. 제가 이제 다른 증인분께서 이번에 뭐 진술하시는 걸 봤는데 계속 그냥 네, 아니요로 답변을 하는데 답변을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그렇겠죠?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?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. 근데 이제 판사님 입장에서는 뭐 그냥 우리가 느끼기에도 이때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식칼이나 뭐 이런 걸로 당신을 가격하지 않았냐? 뭐 식칼에 있는 손잡이로 당신을 가격하지 않았습니까? 뭐 가격했나요? 라고 했을 때 그렇겠죠? 라고 하던가 그쪽 뭐 기록을 봐보세요. 뭐 이렇게 진술을 하시면 판사님 입장에서는 그랬다는 거야, 안 그랬다는 거야, 이게 뭐라는 거야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게 사실을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, 그리고 좀 답변 자체를 그냥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답변을 할 때는 그냥 네, 맞습니다. 그렇게 했습니다. 아니면 아니요, 그렇지가 않습니다. 이러고 만일 기억이 나지 않으면 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. 라고 하고 이제 그 다음 답변도 다 그렇게 명확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. 일단은 이제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되고, 두 번째로는 이게 내 증인신문에 답변을 할때 그 판사님이 시작을 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해요. 증인은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불이익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 이렇게 말을 하는데, 그거를 고지를 받았음에도 뭔가 상대 변호사가 나한테 너무 막 파고들고 계속 그 유도신문을 하고 막 계속 답변하세요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불이익한 진술은 답변을 안 해도 되는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뭐, 네, 그렇습니다. 뭐, 아닙니다. 이렇게 답변을 해서 괜히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, 내가 들어가기 전에 생각을 할 때,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고 어떤 질문은 답변을 해야 되지? 라고 고민이 되시면, 내가 좀 더 부각하고 싶고, 나한테 유리한 그런 진술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가 답변을 해주고, 불리한 진술은 그냥 하지 않는다. 뭐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시면 큰 틀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는 가능성은 적어질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진술 거부권을 잘 이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일부의 뭐 이제 증인분들은 뭔가 내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힘들고 이런 감정적인 그런 부분을 판사님한테 보여주면 더 뭔가 나의 편을 들어주고 나한테 잘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
정말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. 이제 판사님이든 뭐 변호사님이든 뭐 검사님이든 항상 이런 사건을 많이 보면서 당사자분들이 감정적으로 동요를 하는 건 좀 많이 보셨어요. 그래서 당사자가 감정적으로 어떻게 동요를 하는지는 사실 전혀 뭐 중요하지가 않는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감정적으로 그리고 취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오히려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약간 요즘에 극이라는 말 있잖아요. 그러니까 긁혀서 저렇게 좀 취약하게 답변을 하는 게 아닌가? 갑자기 왜 이렇게 막 급발진을 하지? 뭔가 좀 캥기는 거 있는 거 아니야?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막 동요하고 화내고 막 울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차분하게 그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다. 내가 뭐 사실대로 얘기를 해드린다. 이런 취지로 가는 게 좋지. 정말 난 너무 힘들고 못 견디겠어. 막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? 뭐 이러거나 뭐 본인이 뭐 확인이나 해보고 뭐 했냐 이런 식으로 뭐 대묻거나 이렇게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크게 저희한테 좋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로는 네, 맞습니다. 아니요, 그렇지 않습니다. 명확하게 답변하기. 그리고 두 번째로는, 나는 나한테 유리한 사실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, 내가 부각하고 싶지 않은 사실은 그냥 진술을 하지 않거나, 그냥 간단하게만 답변을 하겠다. 그렇게 두 번째. 그리고 세 번째로는, 내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은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겠다. 왜냐면 실제 기록과 다를 수 있으니까. 인간의 기억은 명확하지가 않으니까. 그렇게 하겠다.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내가 정말 저기서 나한테 압박을 하고 무슨 질문이 들어와도 내가 막 화내는 모습 보이고 이러기보다 그냥 차분하게 정말 내가 겪은 일을 이게 처벌을 받을 만한 일인지 그리고 내가 한 진술이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차분하게 내가 어필을 하고 이야기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시면 성공적으로 잘 진술을 하실 걸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예. 그래서 이렇게 증인신문을 잘하는 방법, 답변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이제 뭐 증인신문 일을 하고 나면 굉장히 좀 찝찝해요. 왜냐면은 판사님도 나한테 질문을 하는 게 뭔가 나를 의심하는 것 같고, 내 말이 맞는지를 계속 다 이제 뭐 의심을 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니까 조금 찝찝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 틀에서 내가 어떤 비켜나가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. 그리고 오히려 판사님이 질문을 해주는 게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반드시 나한테 뭐안 좋다, 나를 의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. 그리고 증인신문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그렇게 좀 의심을 제기하고 모순을 찾아내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난 잘 증인신문하고 왔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잘 생각하시고 좀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,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. 그리고 앞으로 증인신문 앞두고 계신 분들은 잘 가서 증인신문 하시고 사건에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.